프로그램 UI도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야, 대단해. 야, 다시 봐도 기가 막히다 이거. 야,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색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 진짜 여러모로.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요즘 스마트 로스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직접 써보면 기대했던 만큼의 성능이 안 나와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보카보카 C1은요, 그런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로스터예요. 기능 자체도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재현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나중에 직접 자동으로 재현하는 기능을 써볼 건데요, 얼마나 재현을 뛰어나게 해내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국산이고요, 가격도 기존의 스마트 로스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카보카 C1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스마트 로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 15년 동안 로스팅을 하면서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을 총동원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적인 원리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로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스팅을 하면은 온도도 계속 변하겠지만 여론의 색이, 화력도 계속해서 변하죠. 이 모든 것들을 수치화해서 기록하고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감각에만 의존하는 로스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좀 더 명확한 로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생두가 투입되고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있죠. 이걸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로스터는 이 터닝 포인트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서 저장을 해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ROR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일 오브 라이즈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분에 온도가 120도, 2분 30초에 온도가 128도라고 한다면 이 30초 동안은 8만큼 온도가 상승했죠. 이거를 ROR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마트 로스터는 매 초당 계속해서 ROR을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30초 단위로 또는 1분 단위로 얼만큼씩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너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그래프를 참고할 수가 있고요. 이 상승 곡선을 정밀하게 조정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죠. 또 DT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evelopment Time Ratio. 의 줄임말인데요. 이건 이제 1차 크랙 시작 전부터 로스팅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전체 로스팅 시간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수치들을요, 우리가 옛날에는 수기로 다 작성을 했었는데 스마트 로스터는 자동으로 다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로스팅 중에도 뭔가 변화가 있구나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내 로스팅 결과물들을 확인할 때 문제점을 찾기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로스터는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로스팅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숙련자들한테는 재현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보카보카 C1은요, 할로겐 램프를 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식 로스터들은 대부분 다 열풍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카보카는 할로겐 램프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로스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할로겐 램프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로겐으로 볶게 되면 속이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베이크드가 된다, 향미 손실이 빠르다, 이 역시도 속이 많이 익으니까 허니컴이 많이 열리니까 조직이 많이 열려서 향미가 빨리 손실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사실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할로겐 램프의 열원 자체가 속을 많이 익히고 베이크드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열량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좀 고민이 돼서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열량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베이크드가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선 제가 풀배치 기준으로 로스팅을 해봤어요. 일단 풀배치일 때 베이크드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지, 할로겐 램프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케냐 1200g을 투입해서 화력은 당연히 좀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물이 홀빈일 때 아그트론 67이 나왔고요, 그라인딩을 해서 속을 살펴봤는데 아그트론 수치가 82가 나왔어요. 무려 겉과 속의 색도 차이가 15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풀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충분히 언더디벨롭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생두의 양을 대폭 줄여서 500g을 투입해서 똑같이 로스팅을 진행해 봤는데요, 홀빈일 때 아그트론 수치가 68이 나왔고요, 그라인딩을 해서 속을 살펴봤더니
무려 88이 나왔습니다. 20이나 아그트론 수치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정말로 열량에 따라서 같은 시간 대비 충분히 언더디벨도 낼 수가 있고, 적은 열량으로 좀 천천히 볶게 되면 베이크도도 가능한 충분히 다이나믹한 로스팅을 할 수가 있는 게 할로겐 램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드럼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량 대비해서 드럼의 지름이 굉장히 넓어서 실제로 1.2kg를 담았을 때 생두의 적층이 굉장히 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반 날개를 통해서 생두가 튀어오르면 정말로 위에서 내리쬐는 할로겐 램프가 골고루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열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자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외벽에 고성능의 단열재를 싸가지고 외부로 열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할로겐 램프가 천정이 디귿자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복사열을, 그리고 옆으로는 드럼을 데워줘서 전도열을, 그리고 위에서 공기가 흡기가 되기 때문에 할로겐 램프를 지나서 대류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 열원이 할로겐의 복사열이고 열풍이 아니기 때문에 흡기 비중을 굉장히 낮춰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량을 최대치로 설정을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양의 공기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외부의 공기가 많이 흡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자연 배기에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만 공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차가울 때, 뜨거울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주로 할로겐의 복사열에 의해서 열량이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열이 잘 돼서 외부에서 측정했을 때 온도도 패드 주변은 거의 차가울 정도로 20도 언저리로 유지가 되고요. 로스팅하는 드럼 주변도 40도 내외로 굉장히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열을 많이 받아서 이 패드가 고장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일도 없고, 예열 시간도 단 15분이면 끝납니다. 당연히 연속 배치 가능하고요. 시간당 약 4kg의 원두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카보카 C1의 장점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 보카보카 C1은 전기식 로스터라는 겁니다. 요즘은 가스 대신에 전기를 쓰는 로스터가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 이유는 가스를 태우면 이게 완전 요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고 일산화탄소도 많이 나옵니다. 사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이 가스식 로스터를 규제한다라고 발표한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전기식 로스터는요, 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한 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거는 쿨링하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쿨러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쿨링할 때 나오는 연기가 배기구로 바로 빨려 나갑니다. 여기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고요.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카보카 C1은 정말 재현성이 뛰어납니다. 한번 수동으로 로스팅을 잡아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그 프로파일을 그대로 자동으로 볶을 수가 있는데, 알아서 화력 조절도 하고 온도도 맞추고 배출 쿨링까지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1인 샵을 운영하시는 카페 사장님들도 로스팅을 돌려놓고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세는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시간당 1kW를 사용하거든요. 계산해보면은 한 배치당 약 140원, 150원 정도로 전기세가 나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가로가 40cm, 세로가 50cm거든요. 배기 쪽은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테이블 사이즈는 딱 이만하기만 하면은 공간이 약간만 여유가 있으면 어디든지 놓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디자인도 예쁘고 프로그램 UI도 굉장히 깔끔하고 볼만합니다.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큰 로스팅기를 돌리시는 분들께 1kg 미만이나 샘플 로스팅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자, 보카보카 C1의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윗부분에 드럼이 들어있는데요, 수직 드럼의 구조입니다. 이 드럼 안에서 원두가 볶아지는 거고요. 요 아래쪽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터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렴한 머신들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 자체가 중국산 안드로이드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 안에 또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열 때문에 배터리가 부풀고 고장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카보카는 단순히 터치 모니터만 여기 배치를 해놨고요. 뒤쪽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원 공급을 자체적으로 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동그란 전원 버튼 하나가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밑에 있는 서랍형, 이게 바로 쿨러입니다. 이 채망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쿨링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안에서 말이죠. 보통의 로스팅 머신들은 이게 채망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여기로 뱉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보카보카는 진짜 뭔가 딱 스마트하게 일체형으로 떨어져서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내부에서는 약간의 공기의 흐름에 와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 골고루 온도가 식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쿨링이 시작되고 나서 한 1분 정도 후에 이렇게 꺼내서 주걱 같은 걸로 한 번, 두 번 딱 저어주고
탁 닫아버리면 3분 안에 시원하게 식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저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유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연기가 이 안에서 뒤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로스팅을 할 때 이 주변 공간에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용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로스터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제가 또 보카보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는 국산이라는 점이에요. 무엇보다도 대표님을 만나봤더니 이제 설계 자체가 유지보수가 굉장히 쉽게 만들었더라고요. 사용자가 직접 소모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지 관리할 게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할로겐 램프의 수명이고 하나는 교반 날개에 오일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위에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기만 하면 뚜껑이 열리고요. 그 안에 있는 드럼 뚜껑은 손으로 그냥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는 할로겐을 그냥 뽑아서 교체하면 되고요. 교반 날개에 오일을 칠하는 것도 제공되어지는 주사기를 가지고 찔끔 넣기만 하면 관리가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할로겐 램프의 수명은 약 한 1000회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게 1000회가 되고 나서 팍 끝나는 게 아니라 화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교체를 하게 되더라도 할로겐 램프 하나에 6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4개를 다 교체하더라도 비용의 부담이 없다라는 점, 교반 날개는 오일만 보충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보카보카 C1은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기술자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버튼을 눌러봐도 굉장히 심플하고 누구나 설명서 없이도 그냥 사용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수동으로 로스팅을 한번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름을 바꿔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고, 뒤에 있는 USB 포트를 통해서 프로파일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버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서버를 만들어줘서 동일한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거는요, 이 피드백 반영 속도예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이런 걸 이렇게 좀 개선하면 어떨까요? 요청을 드렸더니 진짜 한 10일도 안 돼서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보카보카 본사에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인력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탐침봉이 있어서 이렇게 꺼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은 볼이 하나 들어있어 가지고 로스팅 중에 막 돌아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없이 딱 꽂으면 깔끔하게 고정되고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느낌. 중앙에 있는 유리창은 할로겐 램프가 돌아가고 있는지, 교반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의 창이고요. 왜냐하면 주결원이 할로겐 램프다 보니까 굉장히 빛이 강해요. 한번 보여드릴까? 너무 밝아서 원두는 확인할 수가 없고, 원두는 이 탐침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카보카 C1 이렇게 타공이 돼서 뒤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로고가 포인트가 되고요. 옆에 체프 바지는 자석이에요. 그냥 당기면 빠지고 겁나 좋다. 다만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조명이 없다 보니까 탐침봉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나 샀어요. 이렇게 조명을 하나 사가지고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기 로스터인데요. 콘센트만 꽂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콘센트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3.8kW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1kg급 로스터들이 3.8kg 이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 이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콘센트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후열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철판이 휘거나 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 자체도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냥 전원 버튼 삑 눌러버리면 팍 꺼집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뭐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로스팅이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이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거니까 실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당연히 풀배치 1200을 넣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최대는 1500까지도 투입이 된다고 해요. 저는 근데 1200으로 패스트가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홀빈일 때의 아그트로 넘버, 그라인딩 밀 때의 아그트로 넘버, 그리고 저장된 프로파일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홀빈일 때의 아그트로 넘버, 그라인딩 밀 때의 아그트로 넘버, 그리고 수동과 자동 두 로스팅의 로스팅 시간과 배출 온도까지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는지 당연히 맛도 봐야 되겠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로스팅으로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예열을 해주시고요. 저는 1200을 드라마틱하게 패스트로 하기 위해서 최대 예열 온도인 230도로 예열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소리가 로스팅 소음이에요. 굉장히 조용하죠. 자, 11분 50초에 원두 온도 230도까지 도달을 했고요. 15분이 되기 전에 230도까지 드럼 온도가 올라갔죠. 예열이 완료되고 나면은 10분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10분 동안은 온도를 유지하고 10분이 지나면 사람이 없구나 판단해서 로스팅기를 꺼버리는 뭐 그런 또 스마트한 기능도 있습니다. 투입은 위에 호퍼에다 부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1200g을 했을 때 이 호퍼가 아슬아슬하게 겨우 들어갑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투입.
저는 초기 열량을 16, 그리고 댐퍼는 2, 교반은 10으로 최대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 2분 정도는 생두가 또 터닝 포인트도 맞고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열 교환, 열 평형을 이루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약간은 낮춘 상태의 열량으로 진행을 할 거고, 2분 뒤부터는 열량을 최대치로 올려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댐퍼도 한 3에서 4 정도로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댐퍼가 강해지면 화력도 같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온의 공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력이. 자, 댐퍼와 열량만을 가지고 로스팅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 나오고요, 대기 온도 나오고 원도 온도 나옵니다. 드럼 온도, 드럼의 온도도 측정을 하고 있어서 세 가지 온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ROR도 이제 계산을 해주기 시작하죠. 자, ROR을 보면서 저는 웬만하면 이대로 쭉 빼줄 거고요. 이제 약간 온도가 더 올라가면 댐퍼를 조금 올리거나 열량을 살짝 빼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침봉으로 색깔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뺄까요? 뺍시다. 220.5도. 배출 누르면 바로 배출되고 쿨링이 됩니다. 뭐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도 저장이 되고 그냥 나가도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저어줘야 돼요. 저어주고 펼쳐주고 닫으면 돼요. 보세요, 연기가 있나요? 전혀 연기가 없죠. 쾌적합니다. 자, 이거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죠. 연속 배치가 돼요. 파일 관리 들어가서 방금 볶았던 거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예열 시장 누르면 바로 예열되거든요. 그러니까 쿨링하는 중에 예열하고 투입하고 됩니다. 재현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재현. 예열이 완료됐습니다 하죠. 쿨링 중에 투입합니다. 쿨링도 완료되었고요. 투입 시작하면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쿨링된 채반을 꺼내주고요. 새로운 채반을 넣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채반을 2개를 제공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 다 식었어요. 그래프 따라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원도 온도가 살짝 벗어날 뻔 해가지고 그걸 미리 예측해서 화력을 좀 더 빨리 당겨 올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의 따라가고 있죠.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대단해. 야, 대단해. 다시 봐도 기가 막히다 이거. 대단하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1kg급이라서 가능한 것 같고, 할로겐 복사열, 원적외선 복사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보시면 온도 프로파일 따라가기 위해서 열량을 굉장히 과감하게 조절합니다. 제가 원했던 열량을 기본적으로 따라가지만 필요할 때는 확 낮췄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로스팅기들은 이렇게 화력을 많이 떨어뜨리거나 막 이렇게 과감하게 반응을 해도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열풍이 메인이다 그러면은 뭐 또 흘러가는 공기의 유입량, 흡기되는 공기의 온도 이런 게도 영향을 받고, 주물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럼이 데워지는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화력을 올린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원두에 주어지는 열량이 빠르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원적에서는 원두의 적층량을 최소한으로 해서 내리쬐기 때문에 복사열이 직접적으로 원두에 가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떨어뜨리면 열량이 그냥 바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열원 때문에 이런 재현이 가능한 거고, 와, 배출도 기가 막히게 됐죠. 배출온도 220.5도 정확하고요. 배출 시간 10분 4초. 시간까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고르게 익었죠. 이게 복사열이기 때문에 뭐 치핑이나 티핑 이런 게 생길 수가 없는 열원입니다. 아그트론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62.2, 62.4, 한 62에서 1 사이가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 로스팅. 자, 61.5, 61.1, 60.3. 자, 평균치로 하면 거의 지금 홀빈 아우트론 비슷하게 나오죠, 평균치가. 그라인딩에서 속의 색깔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분쇄를 해보죠. 66.4 정도 나오죠. 한번 더 해볼까요? 65.4 이렇게 평균치 한 65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그트론은 겉과 속이 한 5 언저리가 차이가 나겠다. 자, 재현된 온도 분쇄 68.4, 66.9, 64.5. 평균치를 보면 얘도 뭐 한 66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처음 로스팅한 거랑 두 번째 로스팅한 거랑 그라인딩 했을 때 평균치로 해보면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엄청나죠? 야,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색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물 붓는 거 기가 막히지 않니? 기가 막히다 진짜. 여러모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로스팅한 거 우간다 주쿠카보라. 오, 단맛이 굉장히 좋네요. 밸런스도 좋고 부드러운 산미와 함께 너무 맛있다. 다음 두 번째. 오, 역시 단맛이 좋고요. 차이가 있는지 계속 번갈아가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산미 이 정도. 산미 이 정도. 야,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 블라인드로 하면.
산미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그렇고 바디감만 놓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찾기 어렵겠다 싶은 수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제연까지도 뛰어나게 되느냐? 대부분의 스마트 로스팅기 뭐 열풍도 사용하고 할로겐도 사용하고 열선도 사용하다 보니까 열선이 또 드럼을 데우고 또 그 드럼이 원두까지 열량을 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열원들보다도 복사열이 가장 재현하는 데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직접적으로 원두의 열량을 전달하는 걸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아주 뛰어나게 비슷하게 볶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카보카 C1의 구조와 성능, 사용 후기까지 싹 다 보여드렸고요. 단순히 그냥 잘 볶아지는 로스팅기가 아니라 재현도 뛰어나고 사용자의 건강까지 고려한 그런 로스터다. 스마트 로스팅기 1kg급의 로스팅기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보카보카가 C1이 됐느냐? 원래 이 로스팅기의 이름은 코너스톤이었어요. 모퉁이돌, 머릿돌, 그러니까 주춧돌 같은 의미인데 보카보카로 맛있는 원두를 생산해서 카페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코너스톤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무래도 보카보카라고 하는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이름을 버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보카보카 코너스톤 1이 된 거예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일정 기간 동안 이 보카보카 C1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글도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